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특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12월 둘째 주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 한동안 박스권 장세 안에 갇혀서 다소 답답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양시장 표정이 밝았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여주면서 오늘 국내 주도주들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구글이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발표하면서 모 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5% 넘게 올랐고요. 또 AMD에서 AI 칩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국내 AI 반도체 관련주 일제히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넘게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소룩스와 카페24, 최대 상승률이 무려 126% 넘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한번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11월 한 달 동안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원익 IPS인데요. 최고가 기준 7.6% 오르면서 5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AI 솔루션 기업인 솔트룩스, 매수가 28,200원 기준 11% 넘게 오르면서 4위에 안착했고요. 이어서 11월 3일에 언급해 주신 로보티즈, 13.75% 오르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제조 사업을 영위 중인 우양, 매수가 5,530원 기준 18.26% 오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마지막 1위는 동훈아나텍인데요. 최고가 기준 22% 가까이 오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무슨 일이시죠? 네. 와, 제가 전문가님 나오시는 날만 정말 기다렸습니다. 왜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카페24.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두 자릿수대 상승세 만들어주고 있고요. 상한가 물론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카페24를 보면서 전문가님 생각이 정말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소룩스 오늘 상한가 터치했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슈가 정말 많은데요. 소룩스 네. 앞으로 굉장히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네. 네, 그러실 수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이렇게 신들린 예지력으로 종목들을 쏙쏙 뽑아내시는지 그 비법 알려주시고요. 오늘의 시장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시장 상황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건 결국 지난밤 구글이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려놓고 AMD가 그 상승세를 받쳐냈었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먼저 지켜봐야 되는 건 코스피 기준으로
2502.37포인트를 넘어가준 이 상황이 지금부터 다시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렇다면 다음 주 4거래일이 되는 목요일까지는 지속적으로 2502.37포인트 위에서 머물러 줘야만 한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받쳐지면서 코스닥이 따라 올라와 줘야만 하는 가격 847.37포인트를 넘어가야 양대 지수가 손잡고 나란히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테마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테마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구글의 발표로 인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심텍은 어땠습니까? 심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 움직임이 둔화되었었죠. 그런데 심텍을 제외하고 대장주처럼 올라갔었던 칩스앤 미디어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무상증자를 통해서 신규 상장이 되는 960만 주의 물량이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매도로 나오게 되면 주가가 이탈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칩스앤 미디어의 동생으로 볼 수 있는 텔레칩스는 IR까지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의 눈에 지속적으로 부각됐었던 제주반도체는 어땠습니까? 단기 과열에 들어갔을 때에도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점을 넘어가고만 있다라는 게 우리 눈에 포착됐었던 이상 징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주반도체와 동일하게 제주반도체를 현재 따라가고 있는 종목은 뭐가 있었습니까? 퀄리타스 반도체가 따라가고 있었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매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냐? 첫 번째는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그 이유는 제주반도체의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리면 제주반도체는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퀄리타스 반도체는 31,250원이라는 전고점을 넘어갈 때 주가에 수급이라는 양상이 붙어버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제주반도체보다 더 큰 변동성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만큼 등락률을 더 크게 하루 이틀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제주반도체가 아니라 퀄리타스 반도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퀄리타스 반도체를 매매한 이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 하나가 더 있죠. 뭡니까? 그때는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 모멘텀이 지속되고 수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건 칩스앤 미디어입니다. 상대적으로 텔레칩스와 칩스앤 미디어는 거의 비슷한 가격 구간에서 놀고 있지만 1,000원 정도의 차이가 났었어요. 뭐 예를 들어 칩스앤 미디어가 34,900원이면 텔레칩스는 34,000원 정도. 그 정도의 가격 구간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량이 좋은 것은 텔레칩스이나 칩스앤 미디어가 무상증자를 통해서 들어온 960만 주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풀릴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칩스앤 미디어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칩스앤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퀄리타스 반도체가 전고점을 넘어가고 제주 반도체가 가격을 유지해준다면 그 다음에는 칩스앤 미디어가 34,900원을 넘기면서 한 번 더 시세를 뿜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칩스앤 미디어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34,90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텔레칩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제가 10분할로 한 종목의 10%의 비중을 진입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같은 테마에 10%씩을 집어넣게 되면 모든 종목이 동시에 내려갈 때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 먼저 매매하고 그 다음에 칩스앤 미디어 매매하고 그 다음에 텔레칩스를 매매해서 전고점 돌파를 똑같이 맛볼 수 있을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올라가고 있는 말에서 굳이 내릴 필요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등락률이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진입할
가능성은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수요일 날 저를 애타게 찾았었던 이유는 카페24였습니다. 이 카페24와 소록스는 제가 어차피 오늘 준비를 해온 종목이긴 하지만 먼저 차트상으로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수익을 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리 하나만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95%가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95%가 나왔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느냐? 더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약간이라도 의심스럽게 만들려면 이것을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팔았다라고 했을 때 119%의 수익이 났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종가에 매수하시는 가격을 드렸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95%의 수익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니죠.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날 여러분들께 드렸던 것이 아니라 언제 드렸습니까? 그 다음 날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낮춰서 보자면 87%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소록스는 또 어땠습니까? 소록스는 포착되고 나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시점이 꽤 올라가고 나서 드렸는데 그래도 포착됐었던 날의 기준으로 오늘 종가까지 127.61%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노란톡방에서 진입하신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127%의 수익의 무상증자 14대 1이죠. 그러면 127% 곱하기 14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왜?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수량이 100주였으면 그 100주가 1400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그만큼의 수익률이 더 복리적으로 증가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르 기법 자체가 포착되는 이유가 항상 저에게 달려왔었던 저에게 궁금한 의문점을 다셨던 게 뭐였냐면 아니 기법 만들어가지고 기법 할애하는 거 누가 못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법 할애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캔들을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건 캔들의 기법이 포착됐을 때 뉴스가 없는 게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뉴스가 없었는데 주가가 야금야금 그냥 올라가기만 하죠.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어제 단일가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됐고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관련주도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테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에 야금야금 매집해 가도 되는 이런 종목이라면 이제는 믿어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에는 결국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는 화백 누굽니까? 주포이건 세력이건 조막손이건 큰손 형님이건 도화지의 그림을 그릴 때 이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뭡니까? 개미를 꼬시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래량 한참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 붙여 놓는다고 들어오는 진입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다 또 떨어지면 어떡해라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빗기둥이 뜬다면 누군가가 시세를 만들려고 준비한다라는 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종목만 더 보고 넘어가죠. 한국엔타이어 어떻습니까? 형제의 난이라고 불려지는 종목이죠. 그런데 이 종목은 왜 이때 이미 포착이 됐겠습니까? 형제의 난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잡아놨을까요? 그리고 고점 가격 구간에 남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22,100원이 키워드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왜? 이 가격을 넘어가야 그 다음 24,900원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한국엔컴퍼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뭐였습니까? MBK 파트너스가 과연 공개 매수 가격을 2만 원에서 올릴 것이냐 아니면 공개 매수를 철회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주가를 더 올리게 됐을 때 오히려 공개 매수가 불발돼 버리면 주가는 하한가로 두 방은 맞을 수도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대에서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져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12월 24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안에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한 번 더 점상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 가격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서 여러 번, 하루에도 몇 번씩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에 대한 언급드렸던 종목들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릴 종목 소록스입니다. 자,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LED, 원자력, 치매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원전 특수 조명을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난치병 질환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아리바이오, 오늘 마찬가지로 갭띄워 상한가를 갔었던 아리바이오가 소록스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아리바이오는 중국 상하이 제약과 치매 치료제 관련 기술 이전 및 독점 판매를 추진한다. 그래서 아리바이오 차트까지 같이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렸었던 거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아리바이오 차트를 보시면 저점을 찍고 1차 상승 파동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고점을 못 넘어갔죠. 그렇다면 이 자리를 넘어갈 때가 2차 상승 파동이 시작일 텐데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인데 갭을 띄워놓고 주가가 큰 폭으로 눌렸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의 가격에서부터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3차 시세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2차 시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시장에 보여줄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지금으로부터도 아직 20% 이상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얼마나 4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소록스와 마찬가지로 아리바이오도 100%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소록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내려앉아 있다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포착할 수 있었는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뉴스 내용들 봤을 때 아직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 주가가 올라갔었다라는 건 뭔가 의심스러운데 누군가가 주가를 일부러 올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포착됐을 때 우리가 진입했던 가격 16,300원을 기준으로 오늘 종가까지 126%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다가 14배를 곱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무상증자가 얼만큼 들어왔다? 14대 1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까요? 이 내용을 누군가는 먼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부자 누군가는. 하지만 그 내부자가 금융감독원의 금융당국의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들의 계좌를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이 내용만큼은 확실하다라고밖에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뉴스가 수반되지 않았죠. 그죠? 난치병 질환에 대한 치매 관련된 내용은 아리바이오가 인수했다는 것만큼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키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부족하죠? 뉴스가 없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다? 넘어갔다. 그런데 넘어가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무상증자 이슈를 발표하면서 거래 정지가 됐었던 어제의 종가는 3만 원. 그런데 3만 원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올라갔다? 시작과 동시에 39,000원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고점을 넘겨놨기 때문에 소록스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주포라면, 제가 세력이라면 말이죠. 누를 겁니다. 누르는데 어떤 식으로 누르느냐? 야금야금 누를 겁니다. 어디까지? 3만 원 가격 구간까지 누르다가 이 정도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반등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V자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횡보 기간을 좀 두고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처럼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물량을 매도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렇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매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의 단일가처럼 얼마, 거래대금 얼마 쓰지 않고 올릴 수 있는 시간대에 혹은 시초가에 갭 띄워놓고 물량을 던지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투매를 연상시키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주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받쳐서 매수할 수 있게끔 가격 구간을 조성한다면 충분히 주가를 내리면서 매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얼마나 내릴지는 알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들도 서서히 주가가 내려오면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건 무상증자로 인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14대 1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지금부터는 매도를 잡아갈 시기라는 거예요. 물량의 14배가 늘었으니 그중에 얼마를 팔아도 이득입니까? 13배를 팔아도 이득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수령 빼고 다 팔아도 이득인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록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주가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이 시기에는 매물대가 매우나 꽉 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록스의 매수 관점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방송에서 언급드릴 예정이고, 여기에서 주가가 눌리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카페24죠. 마찬가지로 광고, 전자결제 관련주인데 우리가 진입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뉴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단기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됐으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이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주요 매출처는 PG사와 국내의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PG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다날, KG 이니시스 등 다른 결제 관련 주들도 카페24를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카페24가 지금 밀고 있는 사업 분야가 뭐였습니까? 유튜브를 통한 판매 사업이죠. 그런데 카페24가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유명인들이 판매하는 거기에 수익금을 가져오는 수익 창출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24 같은 경우에 어제 상한가가 풀려서 이거 뭐야? 하루짜리인 거야? 고작? 한 번 상한가 가고 끝인가? 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상한가가 풀리면서 주가가 어제죠. 주가가 내려오길래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마이너스 2%까지 하락했던 시간의 단일가의 주가 위치가 플러스 3%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이거 누군가가 주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봤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어제 상한가를 찍었었던 가격을 넘어간다면 이 자리는 누구나 환호성을 지르는 자리죠. 매수 안 하면 바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10%가 넘게 상승이 가능했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단기적으로 매매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수가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그 상승분에 매도만 준비하면 되는데 굳이 또 진입해서 물려버리면 모든 수익금을 다 토해낼 수도 있는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입해야 되는 종목이겠죠. 그렇다면 카페24에서 진입 자리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소록스를 보시라는 겁니다. 소록스를. 마찬가지로 내일 갭이 하락을 하건 아래 꼬리가 먼저 달리건 상관없이 어느 자리가 진입 자리가 됩니까? 39,000원이 아니라 39,050원이 진입 자리인 겁니다. 왜? 39,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프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꽤나 많은 매물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매물대를 누군가 넘긴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더 보내겠다.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9,000원이 아니라 39,050원에서 진입할 수 있게끔 설정해 놓으신다면 카페24와 마찬가지로 최소 3% 이상의 수익금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얼마나 빠르냐면 말이죠. 데이 트레이더들의 기준이 아니라 스캘퍼의 기준이 됩니다. 빠르면 몇 초 안에도 3%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록스 내일 매매하시려면 이 자리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미리 잡으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주가가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안 되죠. 하지만 넘어갔을 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매도해도 손실이 마이너스 3% 정도면 모두 다
감안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위험한 자리에서 매수하실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3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손실 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꼭 소록스는 39,050원이 넘어갈 때가 아니라면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5글자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에 설명드려보도록 하고요. 우리 앵커님을 통해서 이런 소록스와 카페24와 같은 종목들 내가 직접 포착해서 매매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앵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록스 무려 종가 대비 수익률이 126%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이슈로 앞으로 기대감도 가득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예상하시고 공개해 주셨죠. 이렇게 신들린 분석으로 종목 골라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차트 안에 오색선 그려볼 수 있는 이 수식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 수식 받아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방금 보셨죠?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신 후에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진행합니다. 보유 종목들 물려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혹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궁금증과 고민들 모두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민과 궁금증 모두 해결해 가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이제부터 한번 열어볼 예정인데요. 과연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페스입니다. 매수가는 2만 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네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땐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직 손실 구간입니다. 오늘 1% 가까이 올라서 종가 16,50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네페스 이 종목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부품주죠. 네페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한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봐주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페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결국엔 반도체 관련주라는 이슈만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주셨던 가격이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2024년에는 반도체 관련주들과 AI 관련주들의 주가에 훈풍이 불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적자로 전환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매우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140억 정도가 아마 손실일 건데 3분기 기준으로 14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는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지속적으로 그 가격 구간에서 유지가 되긴 했지만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10배 정도의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높은 상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페스의 현재 주가가 높은 가격만 아니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상장된 지 오늘까지 5,921 거래일째입니다. 5,921일이 아니라 1996년에 상장된 이래로 이미 꽤나 많은 시간 동안에 2만 원대를 돌파해주고 그다음 2019년부터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주저앉아 있는 이 가격은 너무 이상적인 가격입니다. 15,240원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가격에서 어떻습니까? 지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지가. 그죠?
정확하게 15,240원 그 아래로 있는 이 선들은 다 뭡니까?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보이실 텐데 1,500원, 그 아래로 9,000원, 6,370원, 그 아래로 2,934원. 이 가격들은 네페스가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차트의 도합으로 바라봤을 때 지지선과 저항선이 됐었던 선들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33,450원을 돌파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1차 지지가 되는 가격은 15,240원인 겁니다. 그 말인 즉 33,450원에서부터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가격의 저항은 27,45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자, 27,450원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주가가 눌렸었던 가격은 23,650원이죠. 그렇다는 말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만큼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만 원에서 23,650원까지 바라보는 것은 괜찮을 수 있으나 어디까지는 과욕이 됩니까? 27,450원까지 보시는 건 과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삼성전자의 내년 매출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업황의 기대감과 그로 인한 영업이익, 실적의 증가가 있다면 네페스 또한 내년에는 27,450원을 넘어서 33,450원 윗단에 있는 박스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관점은 23,650원에서 전량 매도하시고 그다음 다시 주가가 내려온다면 2만 원이 아닙니다. 17,000원대 아래에서는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올라갈 때 매도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텐데 비중이 얼마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네, 비중이 15%입니다. 15%시면 15,000원대, 16,000원 아래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추가 매수,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2만 원이라는 가격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격이지만 우리가 16,000원 아래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추가 매수한 물량을 2만 원에서 정리하고 기존에 2만 원에서 매수하셨던 그 물량은 더 높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아니면 23,650원에서 1차 분할 매도 하시고 50%를 남은 물량을 더 길게 보시다가 주가가 내려와서 2만 원을 이탈할 때 전량 익절해도 우리는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됩니까? 18,000원이 되기 때문에 2만 원에서 팔아도 이미 수익 구간이라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6,000원 아래에서는 진입이 가능하나 그 윗단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페스 16,000원 아래에서는 진입이 가능하나 그 이유는 그 외에는 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민 있는 내 보유 종목 토르 기법을 통해서 솔루션 잡아가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매수가는 6,00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콘텐츠 제작 업체죠. 네,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2.5% 넘게 올라서 5,23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아직 손실 구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키다리 스튜디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대응 전략 좀 알려주시죠. 이분은 주식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자 보시면 정확하게 쌍바닥이 그려지고 주가가 내려올 때 아마 최근에 잡으셨을 겁니다. 주가가 내려올 때 이번에 받쳐지면 무조건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하셨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방송 보시면서 웃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주가가 너무나 큰 폭으로 내려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얼마나 크게 내려왔습니까? 거의 번지 점프하듯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위에도 박스권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박스권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어디까지입니까? 그 가격.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도 어디까지예요? 못해도 9,000원은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하셨을 거란 말이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면 웃지만 마시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계실 건 알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솔루션을 드려보겠습니다. 6,000원을 깼을 때에는 결국엔 8월 달에
초전도체와 맥신과 양자 물질들의 이슈가 생기면서 시장이 쉬어가야 할 때 쉬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9월과 10월 달에 너무나 크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에 키다리스튜디오의 주가가 내려갔다라는 것. 그리고 내려간 이후에 10월 4일 날 추석이라는 악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주, 드론 관련주와 이런 종목들만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10월 말까지 악재가 끊이지 않았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10월 말부터 지수가 반등을 보여줄 때 제약바이오주들과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에 훈풍이 불어왔었죠.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또 한번 주목받을 수 있었던 웹툰 사업에 대한 것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6,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윗단에 있는 10,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지만 내가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더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진입자리, 그러니까 매도자리죠. 드릴 수 있는 매도자리는 9,38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9,380원에서는 보유 비중 25% 중에 15%는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을 좀 더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은 13,0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 10,000원까지 상승은 가능하지만 매도 가격 9,380원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유 비중 15%는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은 추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후 대응 시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르 기법으로 종목 포착할 수 있는 이 조건 검색 시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 선별과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식과 조건 검색 시까지 받아가시고요.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후성입니다. 매수가 16,500원이고요. 비중은 35%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후성 1% 넘게 오르면서 오늘 11,8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비중이 꽤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후성은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후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적정 주가라는 게 있어요. 물론 좀 과거 시점이긴 하지만 후성의 적정 주가로 판단하고 있었던 가격은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입니다. 그 말인즉 이 가격까지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건 2021년과 2022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16,500원 단에 있는 이 저항선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지지가 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했었던 가격 구간은 10,000원대 아래입니다. 10,000원대 아래. 그런데 그 10,000원대 아래까지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때가 신규 진입이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 타이밍인데 지금 이미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14,000원 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4,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 시점에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고 저항을 만들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었던 가격인 15,25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다만 15,250원을 넘어가고 16,500원까지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15,250원을 돌파한 이후에는 차트가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15,250원을 넘을 거지 않습니까? 넘어갔을 때 한 번에 올라가면 16,500원이 되니까 얼마에 매도하셔야 될까요? 16,550원 이상에서 매도하셔야 BEP가 넘어가겠죠? 그런데 16,500원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하는 얘기는 15,250원을 넘어가는 날부터 15,250원이 안 깨지면 16,550원까지 보시는 거고 15,250원을 깨는 순간 그냥 손절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 이상으로 윗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무조건 15,250원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가격에서만
손절해도 나는 이 종목으로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15,250원을 넘어가서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15,250원을 넘어가는 날 한 번에 16,550원까지 넘어가면 좋겠지만 못 갈 경우에 캔들이 생기겠죠? 양봉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양봉을 지속적으로 만들다가 16,550원까지 못 올라갔는데 음봉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날 그냥 매도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15,200원을 넘어갔다면 250원을 넘어갔다면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깨서는 안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아래 꼬리는 깨고 내려갈 수 있어요. 다만 아래 꼬리가 아닌 종가의 가격으로는 15,250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 보통은 제가 저항선의 가격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놀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는 매도하셔야 되냐? 한 번 정도는 깨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깨고 내려갔을 때 그 다음 날은 다시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후성은 하루만 깨져도 지금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손절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15,250원의 가격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15,250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내려가게 된다면 손절을 권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도 나눠보시고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도 히든 종목으로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에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 놓치기 싫으시다고 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도 굉장히 흥미로운 종목이니까요.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AI 정책 관련주로 이민청 설립 소식에 관련 수혜주로 묶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히든 종목 아까 살짝 공개해 주셔서 더욱더 기대감이 올라갔는데요. 네. 우리 전문가님 신들린 실력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도 재미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AI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정책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생체 인식으로 바라봤을 땐 지문 등록기기 및 지문 인증기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정보를 등록하거나 인증 및 활용하는 데 필수 요소인 각종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정치 쪽으로 바라보셔야겠죠. 정치로 바라봤을 때 물론 이민청과는 관련이 없지만 법무부의 전자여권 인신용 스마트카드 디바이스를 공급 중인 사실이 부각됐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때문에도 처음에 주가가 흔들흔들 거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요 사업군들은 무엇이 있느냐? 바이오메트릭 솔루션, 이다큐멘트 솔루션, 디지털 시큐리티 솔루션 이런 거 다 몰라도 되고요. 지문 등록 및 인증 스캐너 등과 여권 판독기 등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바이오 전자서명 기기 보안 토큰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국 생체 인식과 관련된 사업군이 주 사업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멘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바이오 인식과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AI 알고리즘 기반 생체 정보 인식 기술 개발 기업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생체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우정국과 프랑스 전자여권 그리고 몽골 출입국 생체 인식 등에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한동훈 장관의 이민관리청 신설 제안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왜? 이민관리청이 생기면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생체 인식 정보를 받아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될지에
가장 큰 주목거리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청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민청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까? 법무부의 전자여권 관련된 스마트카드 디바이스가 공급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관련주로 엮어보시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생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볼 때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수급이 붙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주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민정책과 관련된 종목인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어딥니까? 상장된 첫날에 저점까지는 올라와 주면 지켜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마찬가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관련주이건 상관없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으면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미 정치 테마주 관련주로서 주가를 올린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와 마찬가지로 처음 정치 테마주의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갔었던 DTNC와 DTNC 아로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소강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원티드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내려서 저점을 찍어놓고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라갔었던 이 자리가 아직까지는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상승 파동이라고 볼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원티드랩도 마찬가지로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픈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픈롤도 마찬가지로 어디? 상장됐었던 첫날의 시가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지켜볼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주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까지는 올라와 줘야 그때부터 전고점을 넘어갈 때 수급이 붙는다는 걸 알고 진입할 수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오픈롤은 소록스와 마찬가지로 카페24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넘어갈 때에는 진입할 수 있다. 왜? 거래대금이 붙어야 되는데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더 붙어야죠. 그런데 거래대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다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거래대금이 크게 붙으면 그때 우리는 매도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 600일 차트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꽤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서 이미 큰 폭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포착됐었던 시기 언제입니까? 올해 5월 달을 기준으로는 얼마나 수익이 났습니까? 200%가 넘게 수익이 난 이후에 주가가 눌렸죠. 많이 눌렸죠. 많이 눌렸죠. 그래서 해당 종목의 적정 주가 위치까지 눌렸는데 눌리고 나서 언제 포착이 됐습니까?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종가 6,430원에 포착이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12%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해당 종목을 언제 진입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주가가 6,430원까지 눌려준다면 이 자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하셔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단기적으로 계단을 밟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가를 돌파할 때 진입해서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더라도 상한가 가격은 됩니다. 여기까지 수익을 먼저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6,430원까지 내려면 이 자리에서 다시 진입한다. 왜? 상승 파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지만 고점에서 진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6,430원까지 내려올 때만 진입하셔도 충분하다. 왜? 지금부터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꿀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민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존재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직까지 시장에선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때
똑같이 언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송이 끝난 직후에 유정 앵커님께서 해당 종목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이민청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치 테마주로 묶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종목 선별 실력은 입증이 되셨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텐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페24입니다. 광고 전자결제 관련주로 구글에 260억 원 투자 유치에 굉장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민 정책 관련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